첫 번째 섹션은 이제 통신 프로토콜인데요. 일단은 그 정의가 일단 중요합니다. 정의가 아주 잘 나오죠. 통신 프로토콜. 일단 정의를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일단 그 프로토콜이라는 말 자체가 약속의 의미죠. 약속, 규정이라는 뜻입니다. 규정. 그러니까 통신을 하기 위한 규정이죠. 그러니까 통신을 하려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이 있어야 되니까 두 개체 간에 존재하는 그 두 개체 간의 원활한 통신을 하기 위한 약속, 규정, 문서상의 약속,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인 약속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책을 보세요. 서로 다른 두 시스템, 하드웨어, 컴퓨터끼리 아니면 뭐 핸드폰끼리도 좋습니다. 개체 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소프트웨어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드웨어만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문서까지도 포함시킨다. 이 문서상의 포함 규칙 약속을 통신규약이라고 한다. 정의를 정확히 알아두시고, 뭐 시스템은 컴퓨터나 터미널, 단말기, 핸드폰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개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나 혹은 데이터베이스끼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9번 구성이 세 가지가 나오죠. 기본 구성. 구문, 그 다음에 의미, 그 다음에 시간, 타이밍이라고 하죠. 요 세 가지. 통신 프로토콜에 대한 구분을 기본으로 삼았을 때 문법적인 요소, 구문, 데이터 형식이나 부호화, 그 다음에 모루 처리 정도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시간, 타이밍 정도에 관련된 얘기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정확히 구분해서 암기해 두시고요. 구문을 설명해 놓고 의미를 설명해 놓고 다음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가끔씩. 그러니까 그 내용적인 것을 읽어보시고 구문, 의미, 시간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신 프로토콜의 주요 기능이 나오죠. 주요 기능. 이것은 뭐 여러분이 앞에서 쭉 배웠던 내용들을 좀 요약하고 있는데 주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되게 많은데요. 출제자가 볼 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요 기능이에요. 자, 하나씩 보죠.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단편화와 재결합, 캡슐화, 캡슐의 주어 제어 정보, 연결 제어, 흐름 제어, 오류 제어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요. 거기 있는 것들이 아니면 일단 아니야, 답이. 그중에 우리가 역다중하기라는 게 있어요. 역다중하기. 이거는 출제자가 볼 때는 통신 프로토콜의 주요 기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보는 주요 기능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편화와 재결합화는 뭐예요? 우리가 패켓을 자르고 조립한다 그랬잖아. 그죠? 단편화와 재조립화. 단편화와 재조립화는 가장 대표적인 기술 패드죠. 이거랑 같이 기억을 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자르고 다시 재조립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캡슐화라는 것은 데이터를 묶어내는 거죠. 캡슐화. 데이터를 플레임화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 HDLC, SDLC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베이직. 이런 것들은 플레임화 시킨다는 얘기죠. 하나의 데이터를 길이의 제한 없이 어떤 형식화 시키지 않고 데이터를 보내는데 그런 형태를 우리가 캡슐화라고 하고 이 캡슐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주소부하고 제어부하고 그 다음에 오류 제어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걸 잘 기억하세요. 주소부라는 것은 데이터가 날아갈 때 목적지가 어디냐 그런 걸 제어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밑에 바로 나와 있죠. 캡슐의 주요 제어 정보에서 주소, 에러 검출, 그 다음에 제어, 프로토콜 제어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세 번째는 연결 제어죠. 연결 제어. 연결 제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연결을 할 때 전화를 걸어서 상대편의 수화기를 받고 데이터를 말하고 전달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 수신을 해서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 제어예요. 그 다음에 4번 흐름 제어. 흐름 제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거 있나요? 슬라이딩 윈도우라든지 그죠? 슬라이딩 윈도우 초코 패켓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슬라이딩 윈도우나 이게 다 흐름 제어하는 기술이죠. 이런 거 같이 알아두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오류 제어. 오류 제어는 어떤 거예요? 오류 제어 우리 앞에서 배웠던 뭐 ARQ 뭐 해밍 코드 이런 거 있죠?
그다음 페리티 같은 것들이 다 뭐야? 오르 제어의 프로토콜이다. 주요 기능이다 이 말입니다. 동기화는 우리가 SYN이 당 문자 제어. 그다음에 문자 단위 플레임일 때 쓰는 거. 플래그 HD에서 쓰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동기화에 관련된 얘기고. 그다음에 순서 제어. 순서 제어도 역시 뭐예요? 뭐 패드 시스템. 우리 이거와 같은 맥락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주소 지정은 뭐예요? 어드레스. 그죠? 어드레스.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IP, 주소. 이런 것들이 다 주소에 관련된 얘기고. 그래서 보면, IP 주소, 뭐 ARP, RAP. 이건 이제 인터넷 설명할 때 간단히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중화, 멀티플렉서, 뭐 FDM, TDM, 뭐 이런 거. DM, TDM 이런 것들이 다중화. 마지막으로 경로 선택 라우터죠. RIP, 뭐 ERP, EGP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다 경로 선택이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볼 때 아주 중요한 기능 10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물론 기능이 더 많죠. 실제로는. 그러나 출제자가 보는 기점에서 이거니까 뭐 이런 역다중하기가 아니라든지 또 연결 이런 제어라든지 연결 제어 있고요. 이거 역다중하기 이런 것들이 절대 아니다. 접속 제어죠. 접속 제어. 자,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역다중. 이거는 주요 기능이 아닌 거로 출제가 가끔 되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구조의 이해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노드란 말이 뭐예요? 노드란 말이 뭐 컴퓨터나 단말기를 말하는 거고 링크라고 하는 것은 통신 채널을 말하는 거고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뭐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세 가지 기억해 두시고요. 프로토콜 구조를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콜 구조를 전체 관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되는 게 일단은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여기가 고급, 여기가 중급, 여기가 저급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프로토콜의 정의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정의가 두 시스템 간에 개체 간의 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 컴퓨터 간의 정보, 데이터베이스끼리 혹은 소프트웨어끼리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문서상의 약속을 우리는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고급과 중급과 저급의 레벨은 뭐냐면 이건 하드웨어 쪽의 약속을 말해요. 이거는 소프트웨어 쪽의 약속을 말합니다. 그럼 이 중급은 뭘까요? 중급은 소프트웨어와 하드를 연결해주는 그런 형태의 프로토콜이라고 하고 진정한 의미의 프로토콜이죠. 얘가 통신 프로토콜. 그러나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했을 때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다 얘기한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으로 여러분이 말을 하잖아요. 핸드폰을 말을 하고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고 샌드를 누르고 전화를 끊고 하는 건 다 뭐예요? 고급적인 약속이에요. 여러분 쓰고 핸드폰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쓰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메시지 보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약속을 한 거죠. 그냥 여러분이 전화번호를 누르고 샌드를 누르지 샌드 누르고 전화번호 누르지 않잖아. 그죠? 그리고 메시지도 어떻게 돼요? 그냥 메시지 보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상대편 메시지 받는 사람도 누구 올 거냐, 뭐 수신 가능한 형태로 보낼 거냐, 뭐 긴급으로 보낼 거냐 이런 메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고급적인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 쪽으로서 보면 통신할 때 여러분 인터넷을 하게 될 때 뭐가 필요해 반드시? 웹브라우저가 필요하겠죠?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되면 URL이 뭐예요? 도메인이 뭡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고급 레벨의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급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말한 거나 여러분이 쓰고 있는 모든 사용자 접근 기술들이 이 제어, 이걸 통해서 신호가 디지털 신호로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안녕이란 말은 어떤 신호를 보낼 것이고 어떤 장비를 통해서 보낼 것이고 케이블은 어떤 걸 써야 되지 이런 것들을 다 약속하는 걸 저급 레벨의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 중간 과정에서 뭔가 해야 되잖아. 그치? 이걸 중급 레벨이라고 하고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보면 시스템 프로그래밍 가장 대표적인 OS 레벨의 프로토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등장이 된 것이 바로 이 구조에 맞게끔 바로 TCP/IP라고 하는 인터넷 프로토콜 기억하셔야 되죠.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TCP/IP를 요 계층과 맞춰보면 여기가 고급이고 여기가 중급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가 링크 계층이라 그래. 그 다음에 여기가 인터넷 계층.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걸 구분을 해야죠. 중급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죠. 여기가 물리 계층이야. 정확히 얘기하면 물리 계층. 여기가 응용 계층. 여기가 TCP 계층. 여기가 IP 계층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물리 계층이라는 것은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기술이나 하드웨어 쪽에 대한 약속을 말합니다. 이 IP는 이 사용자가 전달한 데이터를 목적지까지 잘 실어 나를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어떤 형태로 전송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고 응용 계층이라는 건 여러분이 쓰고 있는 HTTP라든지 SMTP, 메일이라든지 텔넷이라든지 뭐 FTP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응용 계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응용 계층. 근데 여러분 이걸 같이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요거는 다른 말로 링크 계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링크 계층. 요거는 인터넷 계층. 이거는 전송 계층. 요거는 그냥 응용 계층 같은 말을 써요. 시험 문제에서 TCP/IP 인터넷 프로토콜인 TCP/IP의 계층 네 가지가 아닌 건 뭐냐 그러면 이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얘네들가 나오는 게 아니고 빨간색으로 정확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OSI 7레이어입니다. 퓨전이죠. 계층 구조를 이렇게 다양하게 가져가게 되면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까 7개의 층으로 분리시켜 줄게 해서 7개로 나눠준 겁니다. 물리 계층 여기가 3개 이렇게. 그래서 1번 계층, 2번 계층, 3번, 4번, 5번, 6번, 7번. 그래서 이거를 물리 계층. 그 다음에 이건 데이터 링크 계층. 다 암기하셔야 돼요. 네트워크 계층. 영어로도 암기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전송 계층. 그 다음에 요거는 세션 계층. 세션 계층. 여러분 그 책에는 영어로 돼 있죠? 알아두세요. 표현 계층. 그 다음에 응용 계층. 심지어 순서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3번 계층이 뭐냐, 4번 계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일단 얘랑 연결시켜서 알아두셔야 돼요. TCP/IP와 OSI를 서로 비교하는 문제가 있는데 전송 계층과 트랜스미션과 TCP/IP 계층, 트랜스포트죠. 트랜스포트와 그다음 TCP 계층과 서로 관계가 있는 거고요. 똑같진 않지만 유사하다는 얘기입니다. 네트워크 계층과 IP 계층이 서로 같다. 그럼 대체 이게 왜 이렇게 7개로 구분해 놨냐면 이 물리 계층은 전형적인 하드웨어적인 기술입니다. 케이블 어떤 걸 쓰느냐? 데이터 링크는 두 컴퓨터 간의 데이터를 전달할 때 예를 들어서 오류 제어가 가장 대표적이죠. 오류 제어는 어떻게 할 거냐? 주소 전달은 어떻게 할 거냐? 다중화는 어떻게 시킬 거냐? 그러니까 기술을 다 특징별로 같은 종류를 이렇게 모듈화 시킨 겁니다. 하나의 덩어리로. 예를 들어서 A라는 네트워크하고 B라는 네트워크가 있어요. 여기서 사용하는 네트워크의 기술이 다양할 거 아닙니까? 기계는 어떤 걸 쓰고 소프트웨어는 어떤 걸 쓰고 프로그램은 어떤 걸 쓰고 여러 가지 일 거 아니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항상 똑같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서로 통신을 하는데 어떤 특정한 부분이 달라요. 그럼 이 특정한 부분이 다르다고 하면 이 전체를 이렇게 구분해 놓지 않으면 전체를 다 갈아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우리가 모듈화라고 하는 것은 모듈화라는 것은 다른 말로 계층화라는 뜻이고요. 계층화는 쉽게 얘기하면 부품화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계층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레이어라고 하는 것이 계층이라는 뜻이에요. 레이어라는 게. 모듈화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던 부분이기도 한데 잘 보세요.
우리가 컴퓨터의 부품 장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컴퓨터가 만약에 다 묶여져 있다. 모니터 따로가 아니고 납땜질해서 붙였단 말이에요. 본체. 컴퓨터 키보드나 마우스나 드라이버나 하드디스크 소프트, 그 다음에 뭐 CD 여러 가지 부품들이 따로따로 부품화되어 있지 않고 다 하나로 묶여져 있다면 한 부분이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갈아야 되잖아. 그래서 부품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 네트워크와 B 네트워크에서도 거기서 사용되는 하드웨어적인 기술이나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을 그 특징별로 이렇게 구분을 시켜 놓자. 그렇죠? 계층화 시켜 놓자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분명히 서로 통신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부분이 있다면 걔 때문에 전체를 다 바꾸지 말고 거기에 관련된 다른 부분을 연결시킬 수 있는 장비나 아니면 그걸 바꿔끼기 쉽게 해줘야만 서로 두 네트워크 내 통신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만든 계층 구조가 이렇게 7개 계층이다.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네트워크가 쓰는 오류 제어 방식이 가라는 오류 제어 방식이고 나라는 곳에서는 다른 오류 제어 방식을 쓴다고 하면 이 데이터 링크가 바로 뭐야? 오류 제어와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장비나 소프트웨어 혹은 얘를 바꿔주면 다른 데는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 이 A라는 네트워크가 만약에 IPv4 요즘에 이제 IP에서 IPv6로 버전업이 됐죠?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인터넷 주소 체계를 말해요. 요거는 바로 이 네트워크 계층의 기술이거든요. 그러면 이 A 네트워크에서는 IPv4를 쓰고 여기서는 IPv6가 주소가 다르면 통신이 되겠냐 말이야. 안 되겠죠? 그러면 요거와 요거랑 서로 호환이 될 수 있게끔 어떤 장비를 갖다 대거나 아니면 아예 바꿔치거나 할 수 있는 게 다 할 필요가 없이 요거만 서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 이러한 의도에서 개발된 것이 바로 OSI 7 레이어다. 알겠죠? 그 정도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이게 사실 이야기가 좀 벅차죠. 우리가 통신을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거기에 따른 특징들, 기술들이 정의하고 있는데 그 기술들을 문제화시킵니다. 그것도 역시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요거와 같이 연결된 것이 이제 벤이라는 게 있죠. 벤. 앞에서도 잠깐 했죠. 앞부분에서도. 이걸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까지 가야죠. 여기, 이렇게. 4개 계층으로. 그래서 여기를 전송 계층이라고 그래요. 전송 계층. 이걸 기본 처리 계층이라고 하는데 전송 계층, 그 다음에 여기 네트워크 계층, 그 다음에 여기 통신 처리 계층, 그 다음에 여기는 정보 처리 계층. 자, 그러니까 벤이라고 하는 것은 부가가 마취망이라고 해서 이 OSI에 해당되는 모든 거를 다 지원합니다. 이거랑 같이 알아두셔도 돼요. 잘 봐요. 요거는 2개인데요. 이거는 랜입니다. 랜은 물리 계층과 데이터 링크 계층만 지원합니다. 좀 쉽게 예를 들면 저는 극히 이론가니까 실제로 랜을 설치하거나 해본 적은 없어요. 뭐 PC방이라고 보자고, PC방.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랜을 설치해 주세요. 그러면 나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이론가니까 이 컴퓨터 갖다 배치시키고요. 통신선 연결해가지고 다 연결을 했어. 물리계층이 다 끝난 거야. 그러고 가서 소프트웨어를 가장 운영체제를 설치하든가 뭘 해서든지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바로 옆에 컴퓨터의 데이터가 날아가고 돌아오는 것까지만 나는 하면 돼. 그 다음 몰라. 게임도 필요 없어. 그것만 다 해주면 난 끝이야. 난 극히 이론가니까. 요 계층이 바로 랜 계층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랜이라는 것은 OSI 계층의 하위 1, 2계층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벤이라고 하는 것은 전송 계층 말고 이것만 하면 안 돼. 인터넷 될 수 있도록 연결해줘. 나는 뭐만 한 거야? 2개 컴퓨터의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하면 된 거야. 내 입장에서는. 왜? 랜을 설치하라고 그랬지? 벤을 설치하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벤을 설치하라고 그랬으면 다 해야지. 인터넷 연결도 해야지. 통신 관련된 프로그램도 다 설치해야지. 응용 프로그램도 다 설치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벤에서는 기본 처리 계층이라고 그래. 기본 처리 계층. 그 다음 이거는 교환 기능이라고 하고 교환 기능. 요거 기능이라고 써야 됩니다.
기본 처리 기능, 교환 기능, 통신 처리 기능, 그 다음에 정보 처리 기능. 그래서 벤의 주요 4가지 기능이 뭐냐 물어보면 하나, 둘, 셋, 4개를 정확히 기억하세요. 그 여러분 책에다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통신 처리 기능은 속도 변환이든 코드 변환이든 프로토콜 변환이 상당히 많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하고 요 4가지 기능하고 정확히 구분해달라. 그리고 이 4가지 요거만을 뽑아서 우리는 뭐라 한다? 좁은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좁은 의미의 벤이다. 얘까지 포함해서는 넓은 의미의 벤이다. 이것도 기억하시고. 아직은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언젠가 출연될 수 있는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벤의 통신 처리 기층은 OSI의 3계층 중에 아닌 것은 뭐냐? 이거 관련되잖아.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통신 얘 하나 뽑아내고 벤의 통신 처리 계층에 속하지 않는 OSI 계층에 아닌 것은 뭐냐 그러면 얘 쓰고 얘가 답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벤의 정보 처리 계층은 OSI 뭘 말하는 거냐? 응용 계층,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를 말합니다. 전송 계층은 뭐냐? 렌과 같은 거죠. 벤의 전송 계층은 OSI의 뭐와 같다? 데이터 링크 물리 계층.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벤의 네트워크 계층은 또 심지어 여기까지 TCP/IP의 IP 계층과 관련이 된다는 것까지 다 기억을 해주셔야 완벽한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X25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죠. X25. 여기는 3가지. 이렇게 X25. 그래서 요거는 물리 계층 맞고요. 물리 계층이라고 하고 여기는 플레임 계층이라고 그래요. 플레임 계층. 그 다음에 여기는 패킷 계층이라고 해요. 플레임이라는 것은 뭐야? 데이터 플레임 맞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데이터 링크 계층의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XOC25 프로토콜은 물리 계층, 플레임 계층, 패킷 계층을 얘기합니다. 3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물론 패킷 계층은 네트워크 계층이고 플레임 계층은 데이터 링크 계층과 똑같은 거예요. 말을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X25 프로토콜은 뭐야? 패킷만과 접속하는 규격, 기술, 규격, 규준 이런 것들이 X25고 그 다음에 ISDN은 여기까지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ISDN인데 그리고 전체를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있죠. 여기까지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베어러 서비스라고 하고 전체를 다 지원해주는 걸 텔리 서비스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건 ISDN. 자, 앞에 우리가 그 책을 잠깐 앞으로 넘겨서 우리 ISDN에서 텔리 서비스가 뭐고 베어러 서비스가 뭔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찾아보셨어요? 찾아하셨나요? 베어러 서비스, 텔리 서비스, ISDN 시작하는 챕터에서 맨 하단부에 보면 베어러 서비스가 있습니다. 맞죠? 통신망에 제공할 수 있는 회선 교환, 패킷 교환 등을 전달되는 데이터 변형을 주지 않고 그대로의 전달하는 서비스 OSI 하이 3계층을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바로 뭐다? 이 OSI 하이 3계층을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베어러 서비스라는 걸 잘 기억하시고요. 특히 회선 교환, 패킷 교환 등이 전달되는 데이터를 변형을 주지 않고 텔리 서비스는 실제로 사용자까지 다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이 응용 계층이 사용자 접근 계층이거든요. 이쪽이다. 그러니까 여기 접근해서 이 서비스를 다 받는 거야. OSI7을 다 받는 거지. ISN 텔리 서비스를 받게 되면 읽어볼까요? 실제로 단말을 조작하고 통신한 이용자 측성 서비스다. 전화, 그러니까 전화, 비디오 텍스, 팩시밀리, 텔렉스 등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전 계층을 지원해준 서비스가 뭐냐 그러면 텔리 서비스. 그러니까 전화라든지 텔렉스라든지 이런 서비스가 나오면 ISN의 텔리 서비스고 사용자 측면 회선 교환이라든지 패킷 교환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뭐냐 그러면 베어러 서비스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 정도만 여러분이 잘 파악해 두시면 공부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써 있는 이 구조 자체를 저기 OSI 7 레이어를 기준으로 해서 쫙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나온 거 보면 이거 나오죠? 이거 나온 거고 얘도 나오고 얘도 다 나와. 얘도 다 나왔던 거거든. 그러니까 OSI 기준으로 해서 TCP/IP와 그 다음에 벤 이런 것들을 다 암기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처음 여기 TCP/IP 설명한 것부터 다시 한번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